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공동 콘텐츠 개발의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박준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9차시 릴레이 모듈과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릴레이 모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하는 용도는 그 아두이노하고 보통 이제 연결하는 센서들, 이제 모듈 센서 같은 경우는 신호를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해서 동작을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 아두이노의 어떤 신호를 아두이노가 직접 그 신호를 통해서 제어하지 못하는 장치, 보통 레가시 장치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장치의 전류를 온오프 하는 방식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도 어떤 대상 장치들을 끄고 아니면 켜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매뉴얼하게 손으로 전원을 켜고 끄고 하는 것들을 요 릴레이를 통해서 아두이노로 릴레이를 중간 매개체로 아두이노를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릴레이 같은 경우 사용 용도가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대상이 되는 기기에 대해서 특정 어떤 신호를 이제 주고 받을 때, 보통은 이제 아두이노를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대상되는 기기가 아두이노에서 쓸 수 있는 전압이 이제 3.3V하고 5V죠. 근데 이제 이것을 넘어서는 큰 전압의 신호가 필요로 할 때는 외부 전원을 사용해서 릴레이 모듈로 전압을 올렸다 내렸다 이런 형태로, 이건 이제 전원 공급용이 아니라 신호 전달용인 거죠. 이런 용도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 모듈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좀 확인을 해보면은 전류를 차단하고 붙여주고 이런 그 채널을 스위칭 해주는 채널이 이제 하나만 지원해주는 경우,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하나의 채널이 있는 경우, 오른쪽 두 개 같은 경우는 마지막 세 번째까지 두 개의 채널을 이제 각각 따로따로 이제 채널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릴레이 모듈들이 있고, 물론 이거는 이제 4개짜리, 8개짜리, 16개짜리 그 목적에 맞게 이제 채널 개수는 이제 목적에 맞게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전류를 이제 스위칭을 한다 그랬는데, 이 전류라는 것이 직류도 있고 교류도 있고 직류하고 교류를 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모듈들도 있습니다. 교류 같은 경우는 사용되는 전압이 110인지 220인지 이런 그 스펙들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교류만을 지원하는 제품의 경우 이게 허용되는 전압이 24V 이내에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신이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거기에 적절한 모듈을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내부 구동 방식인데, 보면은 전자기 방식과 무접점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기 방식은 자석의 원리로 전자기의 자석을 작동을 시켜서 접점을 붙였다가 떨어뜨렸다가 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방식이 이제 전자기 방식입니다. 전자기 방식의 특징은 스위칭을 할 때마다 요 네모난 박스 안에 이제 그것이 구현되어 있는 그 박스인데, 동작을 할 때마다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전자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접점 방식, 우측이 맨 끝에 있는 것이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무접점 방식인데, 이건 이제 소리가 나지 않고, 스위칭이 심리스하게 이루어진다. 중간에 이제 단락이 되는 구간이 없고, 심리스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제품을 선택할 때 본인이 사용하는 최대 전압과 전류 범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해야지 좀 이게 뭐 허용 전압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할 때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릴레이를 사용해서 아두이노하고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전류를 제어하는 간단한 그 배선도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LED가 하나 있고요. LED를 쓰기 위해서 저항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LED는 실제로는 이제 5V 전압에 이제 보통은 이제 걸려 있겠지만 이 경우는 릴레이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릴레이에 이제 커먼 단자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커먼 단자가 실제로 이제 릴레이를 통해서 제어가 연결이 되게 되면 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LED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고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LED에 불이 안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편, 릴레이의 왼쪽 편 모듈을 보게 되면은 빨간색과 검은색은 VCC와 그라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는 단자가 있는데 이 인이라는 단자가 실제로 이 릴레이의 스위칭을 온오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 이 경우에 아두이노 이제 12번에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번 핀을 통해서 로우 또는 하이 신호로 스위칭을 하게 되면은 이 릴레이가 동작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릴레이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배선도입니다. 앞서 보셨던 릴레이와 LED를 연결한 배선도를 활용하는 간단한 코드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릴레이 핀은 아두이노의 12번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핀맵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셋업 함수에서 해당 핀을 이제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핀 모드를 함수를 불러서 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루프 함수에서 간단하게 이제 두 개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요. 반복적으로 이제 호출이 되겠죠. 릴레이 핀에 하이 신호를 주었다가 로우 신호를 주었다가 이제 루프가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하이 로우가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은 릴레이 핀에 하이 신호를 주면은 스위치가 연결이 되면서 LED에 불이 들어올 거고 로우 신호로 바뀌면서 스위치가 꺼지면서 LED가 꺼지고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이런 걸 반복하는 그런 코드 예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제 사용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봤던 배선도에서 LED를 하나 더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류를 제어하는 단자에 보면은 콤 단자가 있고 실제로 이제 전류가 이제 들어가는 단자고 커먼 단자죠. 그 다음에 NO하고 NC 단자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NO는 노멀리 오픈이고 이건 스위치가 켜졌을 때 서로 이 콤 단자하고 NO 단자가 연결이 되고요. NC 단자는 이제 스위치가 꺼졌을 때 이 콤 단자가 NC 단자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 활용하는 예제인데요. 이 경우는 12번으로 연결된 그 인 채널에 신호 값을 주는 거에 따라서 신호를 저희가 로우나 하이를 줄 수가 있겠죠. 로우가 이 경우는 이제 하이 레벨 트리거이기 때문에 하이 신호를 줬을 때 NO 단자하고 콤이 연결이 되는 경우고 로우가 되면은 끊어진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콤 단자하고 NC 단자, normally close 단자가 서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번 핀을 통해서 로우를 주게 되면은 전원이 이 NC 단자하고 연결되면서 빨간색 LED가 이제 켜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2번 단자에 하이 신호를 주게 되면은 컴 단자의 전류가 NO 단자로 연결이 되면서 파란색 LED가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 거를 지금 활용하기 위한 어떤 배선도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릴레이를 활용해서 전류를 온오프 시키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쪽으로도 사용을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우측에 신호를 전달할 때 그 신호 특성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우측의 전자기 방식 스위칭 할 때마다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그 릴레이의 특성을 보면은 이게 외부에 어떤 DC 전압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그 전압 레벨을 올리려고 할 때 스위칭이 되겠죠. 그때 이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딸깍거리면서 접점이 끊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음 레벨로 이렇게 전압이 바뀌고, 그러다 또 스위칭을 할 때 또 끊어졌다가 다음 레벨로 바뀌고, 사실은 이런 파형을 보여주는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신호를 받는 기기 입장에서는 신호라는 게 이렇게 서로 이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이 돼야지 사실은 그 기기가 잘 동작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기 방식 릴레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신호가 끊어지면서 우리가 원했던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앞서 소개드렸던 그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 방식, 무접점 방식의 릴레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동일한 코드로 사용을 하는데, 신호 특성을 확인을 해보면은 접점이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밑에 신호가 12V고 위에가 이제 24V라고 한다면은 12V에서 24V로 스위칭이 될 때 바로 이제 접점이 없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이제 심리스하게 스위칭이 되는 이런 파형을 보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실제 대상 기기의 신호 전달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동작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의 릴레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접점 릴레이,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를 사용해서 실제로 신호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좀 간단한 그 기기 구성하는 방법하고 실제 어떤 식으로 파형이 나오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두이노에 이제 3.3V나 5V가 아닌 예를 들어 여기 예제 같은 경우는 12V하고 24V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스위칭되는 0V로 떨어졌다가 다시 24V로 가고, 이런 형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당연히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표시되는 신호가 12V하고 24V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채널도 두 채널 릴레이가 필요로 하게 되고,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DC-DC 컨버터, 업 컨버팅 해주는 어떤 별도의 모듈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아두이노의 5V 출력을 이 모듈의 입력으로 받아서 이 전압을 하나는 12V로 올려주고 하나는 24V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듈입니다. 이 전압을 어떤 식으로 올려주는지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제 DC-DC 컨버터를 예를 들었는데요. 각각 모양은 좀 다르지만 동일한 어떤 소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란색 박스 형태로 노란색 어떤 레버가 달려있는 그 모듈이 있는데 밑에도 있고요. 요 다이얼을 그 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저항값이 변하게 되는 이제 가변 저항입니다. 그래서 올려주는 스스로 입력되는 전압값을 특정 어떤 목적 전압값으로 업 컨버팅 해주는, 위에 모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전압 출력되는 전압이 얼마인지 LED로 이제 표시까지 해주고 있죠. 이제 밑에 모듈은 이제 LED는 없지만 실제로 이제 출력되는 전압 레벨이 이제 서로 달라질 거고, 그 전압 레벨 확인은 이제 멀티미터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두 개의 모듈이 서로 다른 전압을 출력으로 내주고 있고, 이 각각이 릴레이의 입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들어온 입력된 두 개의 릴레이 값들을 적절한 방식에 맞게 스위칭을 해주는,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어떤 이런 일정한 파형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이 파형은 사실은 이제 제어를 하려는 목적 기기에 맞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관련된 코딩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릴레이의 타입을 보면은 트리거 방식에 따른 동작 제어가 이제 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뭐 예제는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이긴 하지만은 보면은 로우 레벨 트리거라고 해서 로우 신호를 주었을 때 이 릴레이에
스위칭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하이 신호가 되면은 스위칭이 끊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방식의 릴레이가 있고, 우측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뭐 하이, 로우, 레벨 트리거, 하이로 레벨 트리거도 되고, 로우도 레벨 트리거가 되고, 이렇게 둘 다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 지원 방식을 바꾸는 거는 오른쪽에 이제 딥 스위치가 있을 텐데, 이 딥 스위치를 바꿈으로써 로우 레벨 트리거로 동작시킬지, 하이 레벨 트리거로 동작시킬지, 그렇게 제어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맞게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게 이 제품이 로우 레벨 트리거 방식인지 하이 레벨 트리거 방식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의도했던 거하고 정반대로 동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잡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스위치가 여러 개 있고 막 종류별로 다양하고 그러다 보면은 코드를 잘못 짜게 되면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기가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고 코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릴레이의 트리거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이 레벨 트리거가 있었고, 로우 레벨 트리거가 있었죠. 이 두 개를 이제 바꿀 수 있는, 딥 스위치를 지원하는 경우는 편한 방식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릴레이가 이제 고정되어 있을 경우, 그런 릴레이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을 경우는, 코딩이 서로 이제 어떤 경우는 어떤 릴레이는 하이를 주었을 때 동작하고 어떤 릴레이는 로우를 주었을 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코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약간 좀 코딩을 효율화할 수 있는 약간 팁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코드 예제를 보시면은 릴레이가 지금 두 개가 있고요. 1번하고 2번 릴레이가 있고 각각 12번하고 13번 핀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릴레이 경우는 하이 레벨 트리거로 동작하는 릴레이고 2번 릴레이는 로 레벨 트리거로 이제 동작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크로로 두 개의 어떤 값을 정의를 했는데 커넥터하고 디스커넥트 두 개를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 릴레이를 로우 신호를 준다, 하이 신호를 준다. 그거는 릴레이 입장에서 사실 그렇지만 이 코드를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커넥트가 되었느냐 아니면은 디스커넥트가 되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셋업 함수에서는 필요한 값을 정의를 하면 되고 이제 루프 함수에서 이제 릴레이를 사용을 할 텐데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써서 신호 값을 직접 주는 거 방식이 아니라 하이나 또 로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루프 함수에서는 릴레이 컨트롤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 1번을 커넥트 한다 또는 릴레이 1번을 디스커넥트 한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일관성 있게 호출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은 밑에 있는 이제 릴레이 컨트롤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두 개의 인자를 받고 첫 번째는 어떤 릴레이인지 릴레이 번호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밸류를 입력받는데 이 밸류가 하이나 로우가 아니라 커넥트냐 디스커넥트냐 요 값에 따라 요 값을 받아서 이 내부적으로 각각 릴레이의 트리거 방식에 맞춰서 하이 신호를 주거나 로우 신호를 주는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예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릴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릴레이 1이나 릴레이 1인 경우는 이제 하이 레벨 트리거이기 때문에 릴레이 1인 경우는 밸류가 커넥트면은 하이 시로를 주는 거죠. 하이 레벨 트리거니까. 그렇지 않고 커넥트가 아니고 디스커넥트면 로우 시로를 주게 되는 거고요. 릴레이 2번인 경우는 릴레이 2번은 로우 레벨 트리거 방식이죠. 그래서 커넥트가 두 번째 인자로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는 그 릴레이한테 로우 신호를 주게 됩니다. 반대죠. 두 개 로우 신호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릴레이 3번이 있다고 치면 릴레이 3번도 로우 레벨 트리거다. 그럼 여기에 케이스 릴레이 2 밑에 케이스 릴레이 3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릴레이 컨트롤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루프 함수에서 일관적인 코딩이 가능해질 것 같아서 이제 코딩 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차시 두 번째 내용으로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의 원리를 이용해서 초음파라는 게 어떤 트리거 신호가 나가면은 물체에 반사돼서 어떤 신호 에코 형태로 돌아와서 신호를 수신하고 이런 형태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두 번 연속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속도를 이제 측정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HC-SR04라는 센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HC-SR04 센서의 재원을 좀 보면은 동작 전압은 이제 핀 타입은 이제 4개가 있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2개가 전원하고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고, 하나는 이제 트리거 신호고, 하나는 에코 신호라고 해서, 트리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신호를 쏠 때, 그 다음에 그 쏜 신호를 되돌아와서 어떤 측정 값을 확인할 때, 그때 이제 에코 신호를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4개의 핀이 연결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작 전압은 이제 5V에 연결이 되고, 전류는 15mA, 그 다음에 발생되는 초음파는 이제 40kHz 정도. 음파 영역인데 약간 높은 음파 영역이죠. 그래서 초음파 영역이고. 그 다음에 허용되는 각도는 이게 이 주파수하고는 이제 관련이 있게 되는데요. 이게 신호를 쏘고, 여기서 신호를 쏘고, 그 다음에 그 신호를 쏠 때 이 물체가 이 신호를 쏘는 각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으면 물체를 인식을 못 하겠죠. 그 각도가 이제 15도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SR04 제품 같은 경우는 측정 범위가 2cm에서 400cm, 4m까지 측정을 하는 센서입니다.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다른 제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차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0.3cm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초음파이기 때문에 음파라서 초당 340m를 이동하는 어떤 신호를 가지고 이용하는 이제 원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에 연결된 이 초음파 신호에 초음파 모듈에 트리거 핀을 활용해서 신호를 주게 되면, 신호를 주는 게 이제 로우 레벨 신호에서 하이 레벨 신호로 변경했다가 다시 로우 레벨 바꾸는 이런 펄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센서에 부착된 소자에 의해서 초음파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됩니다. 발생이 되고 이제 골프공으로 표시를 했는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어떤 물체에 반사돼서 에코 펄스가 이제 생기게 되고, 이거를 에코 그 소자를 통해서 이제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코핀에 연결된 아두이노를 통해서 이 신호의 크기를 이제 신호의 길이를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체크된 그 신호를 가지고 음파라는 게 이제 초당 340m를 가는 거기 때문에 갔다 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거리는 이제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측정된 거리의 반으로 나눠주면은 이 물체까지의 거리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 아까는 이제 거리를 측정했으면은, 이번에는 그 물체가 이제 정지해 있는 물체가 아니라 이동하는 물체라면은 그 이동 속도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속도라는 게 이제 이동 거리를 소요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동 거리는 2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원리를 기반으로 2번의 위치를 측정을 해서 그 원래 있었던 최초의 위치에서 움직인 이후 위치까지의 거리를 빼주면 이동 거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요 시간은 2번 거리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그 2번 측정한 시각이 있을 텐데 그 2개의 시각의 차이가 이제 사실은 소요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2번 위치에서 거리를 측정한 시각,
에서 1번 위치 거리를 측정한 시각을 빼주면은 이제 소요 시간이 될 거고, 이 두 개를 이제 그 속도 공식에 맞춰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물체의 실제 속도를 이제 측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보는 뭐 야구공의 속도라든가, 뭐 골프공의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축구에서 뭐 볼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사실은 이제 뭐 자동차의 속도 뭐 이런 것도 같은 원리긴 하지만은 저희가 사용하는 이 소재 자체가 4m 이내의 어떤 물체를 측정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영역의 어떤 속도 측정이라든가 물체 측정을 할 때는 이 센서가 아닌 다른 센서, 그보다 더 넓은 범위 센서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앞서 설명드렸던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과 그 물체의 속도를, 이동 속도를 측정하는 준비물하고 배선도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두이노에 초음파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전압 그 VCC와 이제 그라운드 연결이 되고, 트리거와 에코는 지금 현재 각각 9번과 8번 핀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측정된 결과를 뭐 로그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요 앞전 시간에서 다른 차시에서 배웠던 디스플레이, LCD 디스플레이 통해서 표시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는 첫 줄에는 그 물체까지의 최근 거리를 표시를 해주고, 좀 예제 같은 경우 1.81m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실제 움직인 이동한 속도, 스피드는 9.97m/s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도록 코드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핀 맵은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과 같은 형태로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된 초음파 센서의 배선도에 따라서 실제로 동작시키는 코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LCD 모듈 사용하기 때문에 헤더 파일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 핀과 에코 핀이 현재 지금 9번과 8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핀 맵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LCD 인스턴스 초기화를 해주고, 셋업에서 아까 정의된 트리거와 에코, 각각 트리거는 이제 아웃풋이고요. 에코는 이제 반사돼서 돌아온 신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인풋이죠.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LCD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소닉 리드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값을 읽어오는 이제 함수인데, 이 함수는 한번 부르면은, 트리거 핀으로 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돌아온 신호를 에코로 읽어서 시간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 측정된 시간을 초음파로 계산을 해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더블 형태로 이제 리턴을 하게 되고요. 내용을 보면은 우선은 함수 초기에 트리거 핀으로 하이 신호를 올리고 10 마이크로 세컨 유지를 하고 다시 이제 로우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10 마이크로 세컨 크기의 하이 펄스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트리거 소자를 통해서 신호가 초음파 신호가 이제 나가게 되고, 그 다음 함수를 보면 이제 펄스인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두이노에서 제공해 주는 함수이고, 이 에코핀을 통해서 하이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이 신호가 도달한 시간을 이제 측정해 가지고 이제 그 시간 값을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변수에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트리거 펄스를 이제 나가게 되면은 물체에 반사돼서 그 하이 신호가 이제 돌아오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시간 값을 리턴 해주는 거고요. 펄스인을 통해서 그 시간 값을 가져오고, 그 시간 값이라는 게 초음파가 340m/s인데 여기서 이제 단위가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이기 때문에 100만 분의 1로 340m를 100만 분의 1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는 그 신호가 물체를 맞고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2배의 시간이 걸린 거죠. 실제 거리까지 감안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반으로 이제 2로 나누어서 이제 이 계산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리턴하는 그런 함수, 소닉 리드의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메인 함수, 루프 함수에서는 어떤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몇 개의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요. distance 1, distance 2. 이제 속도를 측정하면 첫 번째 물체의 위치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이동을 하면 이동한 위치까지의 거리, 2개의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2개의 변수를 써서 계산할 스피드, 실제 속도값, 그 다음에 거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두 지점 사이에 측정을 2번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시간 간격을 diff라는 변수로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diff라는 값이 나오려면은 사실은 t1, t2 두 개의 시간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문에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sonic read 함수를 통해서 거리를 하나 한번 읽어오고 그 다음에 이 거리를 읽어왔을 당시에 시간값을 t1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스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아두이노가 부팅한 이후에 계속 경과한 시간, 이건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입니다.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리턴하게 되고 그 값을 그 시각을 읽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호출을 하죠. 그 호출한 거리는 이제 distance 2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간 값을 t2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차는 t2를 t1을 빼고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니까 초 단위로 하려면은 100만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 이제 시간 차가 되겠죠. 디프라는 값으로 시간 차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스피드는 그럼 결국은 두 번의 측정한 거리를 빼서 실제 이동한 거리 그리고 시간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이제 스피드가 나오겠죠. 그 밑에 이제 그 if문은 스피드가 물체가 뒤로 움직인 경우, 앞으로 움직인 경우에 따라서 좀 음수를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스피드는 이제 사실 음수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스피드가 0 미만의 값이 음수 값을 가졌을 경우는 보상을 해줘서 항상 플러스로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는 코드고요. 그리고 이게 미세하게 약간씩 변경되는 경우까지 LCD 표시가 되게 되면은 스피드 값이 계속 자주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눈으로 이제 확인 좀 가능하기 위해서는 스피드가 이제 1 이상일 때만 좀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그런 조건을 줬고 그래서 LCD의 set 커서 함수를 불러서 첫 번째 줄에는 distance는 최근 측정한 distance 2 값을 미터 단위로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지금 계산한 스피드 값을 메타 퍼 세크로 표시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이 센서 앞에 어떤 물체를 놓고 그 물체를 이제 공이라면 이제 굴러가는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거를 확장을 하면은 이제 다른 쪽에도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릴레이 모듈과 초음파 센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릴레이 모듈은 우선 동작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자기 방식과 무접점 방식으로 나눠진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어할 전압, 직류인지 또는 교류인지, 그 다음에 최대 전류에 맞게 그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펙을 보면은 그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NO라는 핀과 NC라는 핀이 있는데 노멀리 오픈이고 노멀리 클로즈 두 개의 핀에 릴레이 장치를 달고
요걸 통해서 트리거하는 방식 따라서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진다고 설명을 드렸죠. 로우 레벨 트리거가 있고 하이 레벨 트리거가 있고 아두이노에서 로우 신호를 주었을 때 실제로 이제 스위치가 동작을 하면은 로우 레벨 트리거이고 하이 신호를 주었을 때 트리거가 동작하면은 하이 레벨 트리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초음파의 원리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초음파라는 게 초당 340m를 이동하는 거리를 이용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물체의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스펙을 한번 아두이노에서 주로 사용하는 초음파 센서의 제품 스펙은 이제 확인을 했는데 다양한 초음파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 활용 각도라든가 측정 범위, 오차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나한테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초음파의 원리를 이제 사용을 해서 초당 340m를 이동한다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이게 그 측정한 장소의 온도에 따라서 초음파의 거리가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공식이 있는데 그 실제 속도는 331.5 더하기 0.607 곱하기 실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그 속도가 이제 약간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간의 변화마저도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은 뭐 온도 센서를 활용해서 현재 온도를 계산하고 그 온도에 맞게 그 초음파의 속도를 구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온습도 영향을 덜 받는 그 초음파 방식이 아니라 적외선 방식의 센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차시 릴레이 모듈과 초음파 센서 차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